11번째 테마는 합성함수로 꾸며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이 합성함수의 개수 찾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성함수라고 하시면요. 합성함수가 어떤 건지는 다들 기억하시겠죠? 두 개의 함수를 우리가 합성을 해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쵸? 두 대응관계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냥 대응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였는데 우리가 x라는 집합이 이렇게 1, 2, 3, 4라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간단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합성하는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f.f가 되겠죠. 그쵸? 자기를 자기에 이렇게 합성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이 합성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케이스가 많겠다. 그거 하기 전에 일단 합성함수가 어떤 식으로 대응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1이 1에 대응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2가 2에 대응이 되고요. 3은 4에 대응되고 4는 3에 대응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은 함수, 얘도 F고 얘도 F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이 함수의 대응 방식이 똑같고 따라서 여기서 1이 1에 대응됐으니까 여기서도 1은 1에 대응이 될 거다. 2는 2에 대응됐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응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함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합성했을 때는 구조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있었던 이 대응이 그대로 복사돼서 오른쪽에서도 있게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 말고 요 합성함수 있죠? 요거랑 x랑 같아지는, 그쵸? 예를 들어서 1을 넣었다 라고 하면 다시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은 2가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는 이런 함수, 이걸 만족하는 합성함수의 개수를 구해본다 라고 할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어야지 좀 더 재밌어지겠죠, 문제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대응 구조가 어떤 게 생길지를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약간 워밍업 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응이 될 때요. 이걸 만족해라 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걸 만족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은 이렇게 가서 3 나오고 4 나오면은 이렇게 거쳐서 4가 나오니까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걸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대응이 되면은 만족하지 않냐?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을 때요. 제가 만약에 뭐 1을 2에 대응을 시켰는데 1을 2에 대응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구조의 복사가 일어나서 1이 2에 대응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라는 애가 3으로 대응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2가 3으로 대응이 돼버리면요. 종 쳐서 다시 2가 3으로 대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2도 3에 대응이 되죠.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 2를 거쳐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1이 2에 대응이 됐네. 1이 2에 대응이 됐으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기 위해서는 2가 1에 대응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이렇게 걸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2가 1에 대응이 되니까 얘가 1에 대응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애초에 3이 3으로 가고 또 3이 3으로 가는 거, 이 케이스는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교차하는 경우, 자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 대응이 되는 경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이 교차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이게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형태, 1 넣었을 때 2 나오고 2 넣었을 때 1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걸 알아낼 수가 있냐면요.
자, f.fx가 x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대응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두 가지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경우 1은 1에, 2는 2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교차해서 대응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교차. 3은 4에, 4는 3에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되어 있는 경우 이런 식의 대응 방식이 있을 거고 나머지 대응 방식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어차피 이렇게 대응되든 이렇게 대응되든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게 4개라고 해볼게요. 정역의 원소가 4개니까 4개 다 자기 자신에 대응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은 1에 대응되고 2는 2에 3은 3에 4는 4에 대응되는 경우죠. 그쵸? 요런 함수는 우리가 한 개밖에 없죠. 대응 방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자,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경우가 혹시 3개면 될까요? 3개일 순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 자기 자신 대응되는 거는 요거는 한 개가 필요하지만 교차가 되려면은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교차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게 3개라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교차돼서 대응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 자신 대응이 2개고요. 그리고 교차로 대응되는 것이 2개라고 쓰고 한 쌍이라고 씁시다. 뭐 같은 뜻이죠? 요게 한 쌍이라고 해볼게요. 한 쌍.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려드렸던 이 예제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는 거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정의역의 원소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 중에 2개를 골라볼게요. 그쵸? 정의역의 원소 중에 2개를 골라서 걔네를 교차시키면 되겠죠? 되셨나요? 교차시킬 거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이랑 4를 골라서 교차시켜야지 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2개는 알아서 너는 1에 대응되고 너는 2에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끝났네요. 네. 교차만 시켜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대응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6개.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게 2개고 교차돼서 대응되는 게 한 쌍인 경우는 함수가 6개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 케이스. 이번에는 교차만 일어나는 경우를 볼게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게 없고 교차되는 게 2쌍인 경우가 있을 거겠죠. 자, 이때는요. 우리가 4개 중에 2개를 골라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교차되는 거 2쌍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의역의 원소 1, 2, 3, 4가 있는데 얘네들을 2개, 2개로 나눠야 되죠. 그쵸? 4개짜리를 2개, 2개로 나눠줘요. 그건 어떻게 찾아준다?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은, 2개 고르면은, 나머지 2개는 알아서 자기들끼리 조를 만들겠죠. 그쵸? 근데 이 조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똑같은 개수, 같은 집합에서 똑같은 개수씩 2개, 2개를 뽑았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3개가 될 겁니다. 계산하시면은 6을 2로 나누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교차하는 케이스의 함수는 교차만 일어나는 경우는 3개가 될 거예요. 그쵸? 교차되는 것만 찾아주면은 알아서 대응되는 거 바로 보이시죠? 제가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했을 때요. 그쵸? 만약에 4개 중에 2개를 1, 2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그럼 알아서 3, 4 이렇게 묶이죠. 그쵸? 그리고 교차도 어떻게 일어나요? 자동으로 일어나죠? 자동으로 이렇게 교차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쵸?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1이랑 같은 조 할 친구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2명끼리 알아서 조할 거잖아요. 그럼 3가지죠. 1이랑 같은 조 할 친구 고르는 방법 1가지, 2가지, 3가지. 그쵸?
결국엔 이것도 조나누기입니다.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만족하는 합성함수의 개수는 총 10개가 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잡으셔야 될 거는 이걸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경우나 아니면 교차에서 대응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때는 구조의 복사가 일어난다는 것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저 집합 X를 크기를 조금 키워봐도 괜찮겠죠? 똑같겠죠? 그쵸? 여기 자리가 좀 있으니까 이거 여기만 좀 지울게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X라는 집합을요. 이제 1, 2, 3, 4, 5로 크기를 조금 키워도 똑같아요. 똑같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것도 왼쪽에 있는 이걸 만족하는 합성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경우랑 그리고 교차에서 대응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아는데 그쵸? 첫 번째 케이스에는 뭐가 있냐?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게 5개 전부인 경우가 있겠죠.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4는 4에, 5는 5에.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차되는 케이스를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근데 교차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케이스는 3개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야지 총 5개가 맞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 총 5개의 원소 중에서 내가 2개를 골라주면 돼요. 5개 중에 2개를 고릅시다. 3이랑 5를 고를까요? 3이랑 5를 골랐다. 그러면 3이랑 5가 이런 식으로 교차돼서 대응이 되겠죠. 그쵸? 5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은 2개를 고르기만 하면은 알아서 얘네들끼리 대응이 이루어지죠. 교차되는 케이스로. 그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대응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 구조가 그대로 복사돼서 여기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교차되는 케이스 2개만 뽑아주면 되니까 총 10가지 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이제 요거 보시는데 그럼 이제 교차되는 케이스가 한 쌍 더 늘어나면 되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교차되는 경우가 2쌍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합해서 5개 대응되는 거 맞죠? 그럼 이 경우에는요. 제가 요 1, 2, 3, 4, 5, 5개를 2개, 2개, 1개로 나눠야죠. 그쵸? 2개, 2개, 1개로 나눠서 1개는 자기 자신의 대응을 시키고 2개, 2개는 각자 교차해서 대응을 시키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5개를 그냥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 1, 2, 3, 4, 5, 5개 중에 자기 자신에 대응될 거 하나를 고를게요. 이게 OC1, 즉 5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하나 잡은 다음에 너는 너에 대응돼 라고 하고 딱 치워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교차되는 거 2개를 대응시키면 되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요. 나머지 4개 중에 2개 고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알아서 조를 만들겠죠. 그쵸? 그리고 4개를 2개, 2개로 나눈 거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은 요거는 총 15가지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15개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밖에 안 나오죠? 교차되는 게 3쌍이 나올 수가 없죠? 원소가 5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케이스만 나오고 이걸 만족하는, 요식을 만족하는 함수 f.f의 개수는 다 더하시면은 26개다 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fx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 이거는 제가 문제에 싫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합성함수라는 것의 구조를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예를 들어봤어요. 이것도 한번 이럴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의 복사죠. 자기 자신을 합성하는 경우에 같은 구조로 대응이 된다는 거. 이거 지금 문제 풀면서도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구조가 복사된다는 거. 자기 자신을 합성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혹시 문제 안 푸신 분들 있으면은 빨리 풀어보세요. 62, 63, 64를 할 건데 일단 가장 쉬운 62번을 보도록 합시다. 62번은 집합 1, 2, 3, 4에서 1, 2, 3, 4로의 함수인데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한번 그리세요. 그냥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요. x 1, 2, 3,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똑같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 조건 보시면은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하고 f 도트 f를 제시했죠. 그럼 여기도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f 도트 f 볼 거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다 라고 했는데 함수 f면 얘죠. 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래요. 그쵸? 그러면은 요 4개, 1, 2, 3, 4 중에 2개만 치역이 되란 얘기니까 그 2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얘를 치역의 원소라고 합시다. 이때 제가 그 4개 중에 2개를 편의상 그냥 1, 2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쵸? 1, 3이라고 해도 되고 2, 4라고 해도 돼요. 근데 편의상 그냥 1, 2라고 할게요. 4개 중에 2개 고르는 방법 4 콤비네이션 이해해서 치역을 제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1, 2, 3, 4 있죠? 1, 2, 3, 4가 전부 다 1이랑 2 쪽으로 이렇게 대응이 일어나야만 하죠. 그쵸? 대응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도 이 둘 중 하나에 대응되고 2도 둘 중 하나에 3도 둘 중 하나에 4도 둘 중 하나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라도 3이나 4로 가면 안 되죠. 그럼 치역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데 나 조건 읽어보시면은 합성함수 f.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1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f.f 요렇게 대응되는 f.f의 치역은요 하나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f.f의 치역이 3이나 4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f의 치역이 1이랑 2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대응이 일어날 건데 여기서도 요 1, 2, 3, 4 이 1, 2, 3, 4가 이렇게 보자. 1, 2, 3, 4가요. 얘도 지금 f이기 때문에 1, 2에 대응이 되겠죠. 1, 2, 3, 4가 1, 2에 똑같이 대응이 되는 거죠. 그쵸? 구조의 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요 f.f의 치역이라고 하신다면 3이나 4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치역의 원소가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1 또는 2의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f.f의 치역은요. f.f의 치역은 1이나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1이냐 2냐 그걸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2는 뭐냐? f.f의 치역을 고르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편의상 그냥 1에 대응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1에 대응이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관찰하실 수 있냐면 자, 이거 살짝 지울게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는 건 알고 계시니까 자, 이걸 봅시다. 지금 f.f 그러니까 여기서의 치역이 1이나 2만 나오는데 편의상 제가 그거를 1이라고 잡을게요. 1이라고 이렇게 뭐 2로 하셔도 돼요. 2가 좋으시면 되셨죠? 그러면은 F에서 정의역에 있는 1, 2, 3, 4가 전부 다 1이랑 2에 대응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다시 대응을 시키는데 여기 있는 1, 2는 무조건
1로 대응될 수밖에 없죠. 1도 1에 대응이 되고요. 2도 1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왜 그러냐? 자, 1이 3에 대응된다고 해볼게요. 그쵸? 1이 3에 대응이 되면은 여기서도 1은 3에 대응이 됐어야 돼요. 그쵸? 근데 3은 치역이 아니잖아요. F의 치역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1이 4에 대응된다 그러면요. 여기서도 1은 4에 대응이 되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4는 치역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1이랑 2는 무조건 1 또는 2에만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그걸 1이라고 해준 것 뿐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 대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합성함수, 같은 걸 합성하기 때문에 구조의 복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무슨 구조의 복사냐? 지금 1이랑 2가 둘 다 1에 대응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랬다는 말은 여기서도 그랬다는 말이죠. 여기에 있는 1과 2도 여기 있는 1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죠. 그쵸? 같은 함수니까 같은 구조로 대응이 되겠죠. 여기서 1, 2가 1에 대응됐으니까 여기 있는 1, 2도 1에 대응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 1, 2가 어디 대응되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3이랑 4가 어디 대응되는지를 찾아야 되죠. 그쵸? 그럼 3은 지금 여기 치역이 1이랑 2니까 이 둘 중 하나에 대응이 되겠죠. 그쵸? 4도 1이나 2 둘 중 하나에 대응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거. 치역이 1, 2라는 말은 지금 3은 1, 2 중에 하나, 4도 1, 2 중에 하나 대응이 되는데 요 말은 3도 1에 대응되고 4도 1에 대응될 수 있죠. 전부 다 1에 대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F의 치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그쵸? F의 치역의 원소가 1만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를 빼주는 거죠. 그쵸? 요 케이스가 뭐다? 요 제가 제외해준 하나의 케이스가 F3과 F4가 둘 다 1에 대응되는 경우를 빼준 거예요. 그쵸? 적어도 하나는 지금 2에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요게 3이랑 4를 대응이죠. 그러니까 F3과 F4의 값을 찾아준 거고 그 중에서 둘 다 1이 되는 경우는 빼주자. 그러면은 F의 치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니까.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쵸?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하시면 4C는 6이고요. 2는 2고요. 2의 제곱 빼기 1은 3이죠. 이거 계산하시면은 우리가 찾는 합성함수의 개수는 36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요 풀이 아시겠죠? 그쵸? 구조의 복사. 같은 함수를 합성하기 때문에 같은 구조가 그대로 복사된다라는 거. 간단한 기본 개념 가지고 적용을 했던 문제입니다. 개념 자체는 간단하죠. 당연히 같은 함수니까 똑같이 대응이 되겠지. 근데 그거를 양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62번은 이렇게 하고요. 63번 볼 건데 63번 보시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각주에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이 문제가 어렵다면은 64번부터 풀어보자 라고 해놨죠. 63번은 아마 어려우실 거고요. 이게 쉽게 느껴지시면 이걸 듣고 계실 필요가 없는데. 네. 네. 그쵸? 그래서 우리도 6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64번을 하고 나면은 63번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자, 64번이 왜 쉽냐? 풀이를 다 줬죠? 그쵸? 이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길다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좋아요. 푸는 방법을 다 알려준 거잖아요. 다 알려줄 테니까 따라만 와라. 빈칸만 채워봐라. 얼마나 친절한 문제입니까? 그쵸? 그래서 64번이 저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64번부터 볼 건데요. 집합 x는 1, 2, 3, 4, 5, 6. 좀 많긴 한데 6개 정도야 써줄 수 있죠.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여기 있는 공역도 똑같이 1, 2, 3, 4, 5, 6으로 나와줄 거예요. 그랬을 때 합성함수 f.f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뭐 하나 정도 더 그려주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합성한 거니까 한 세트 더 그려주자. 그랬을 때 f.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이래요. 그쵸? f.f.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 함수의 치역의 개수가 5개니까 이 1, 2, 3, 4, 5, 6 중에 5개만 치역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읽어볼게요. 함수 f와 f.f의 치역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 그쵸? 이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간부터 읽지 마세요. 이런 약간 빈칸 채우는 문제 있잖아요. 증명하는 문제, 뭐 빈칸 채우는 문제. 이거 중간부터 읽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읽으면서 따라하세요. 무조건. 이거 중간부터 보시면은 실력 안 늘어요. 처음부터 어차피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쵸?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이 논리적인 흐름을 쫙 따라가시고 중간에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지금은 공부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 f와 f.f의 치역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 na는 6이면 이라고 했죠. 일단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6개래요. 그러면 함수 f는 1대1 대응이랍니다. 뭐 그렇겠죠? 치역의 원소가 1, 2, 3, 4, 5, 6이다 라고 하면은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 두 개가 똑같은 하나의 대응이 돼버리면은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5개 이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면은 1대1 대응이겠구나. 그럼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는 그냥 6팩토리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문제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f는 1대1 대응이고 f가 1대1 대응이니까 얘도 1대1 대응이죠. 같은 함수니까. 그럼 f.f도 1대1 대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f.f도 치역이 지금 1, 2, 3, 4, 5, 6, 6개가 나와버리죠. 다 1대1 대응이니까 6개가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는 f.f 요게 5가 되는 경우, 이 치역의 원소가 5가 되는 경우를 찾고 싶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아쉽게도 얘는 탈락입니다. NA가 6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6이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를 봤더니 NA가 4 이하이면 4 이하이면은 요렇게 된대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NA가 4일 때를 볼게요. NA가 4란 얘기는 뭐 치역이 1, 2, 3, 4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6개의 원소가 전부 다 요 1, 2, 3, 4의 대응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1, 2, 3, 4, 5, 6 요 6개의 원소가 그냥 그래 쓰자. 쓰고 지울게요. 얘는 1, 2, 3, 4, 5, 6 1, 2, 3, 4, 5, 6 요렇게 있을 때요. 만약에 NA가 4다. 그래서 F의 치역의 원소가 1, 2, 3, 4밖에 없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1, 2, 3, 4, 5, 6은 무조건 1, 2, 3, 4의 대응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도 1, 2, 3, 4 중에 하나의 대응이 되고 2도 그렇고 5나 6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랬을 때 f.f 요 함수, 이 함수의 이 함수의 치역이 요 A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쵸? 그럼 약간 센스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려지는 요 치역이요. 똑같이 1, 2, 3, 4가 아닐 수도 있죠. 그쵸?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치역이 1, 2, 3으로. f.f의 치역 B가 1, 2, 3으로 생기고 f의 치역 A가 1, 2, 3, 4로 생길 수 있는 거죠. 부분 집합이니까. 왜 이렇게 되냐? 지금 똑같이 대응이 돼야 되긴 해요. 똑같이 대응이 돼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자, 1, 2, 3, 4, 5, 6이 1, 2, 3, 4에 대응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될 수 있죠. 만약에 이 5가 4에 대응이 되고요. 6도 4에 대응이 된다라고 할게요. 5랑 6이 둘 다 4에 대응된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5도 4에 대응이 됐을 거고 여기 있는 6도 4에 대응이 됐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는 1, 2, 3, 4. 1, 2, 3, 4는 지금 1, 2, 3, 4에 대응이 됐죠. 그쵸? 이렇게 대응이 됐죠. 그리고 1, 2, 3, 4. 이 경우다, 이 경우. 자, 어떤 경우냐? 4가 만약에 3에 대응됐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여기서 4가 3에 대응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A라는 집합은 1, 2, 3, 4 원소로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여기 제가 그린 B라는 집합은요. 그쵸? 5랑 6이 여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F 치역 구할 때 1은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심 바뀌죠. 왜냐면 지금 F 구할 때요. 그 1, 2, 3, 4를 거쳐서 지금 1, 2, 3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5랑 6은 이건 보지 않죠. 대응시킬 때. 이거 이해되시죠? 그쵸? 어차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5랑 6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4에 대응이 됐다. 1, 2, 3, 4는 1, 2, 3에만 대응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4가 치역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1, 2, 3, 4, 5, 6이 1, 2, 3, 4에 대응되고 1, 2, 3, 4가 1, 2, 3에 대응되는 이런 상태라면 집합 A와 B가 같을 리가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B가 A보다 커지거나 집합이 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A에 없는 원소가 B에 이렇게 생기거나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겠죠. 같은 함수기 때문에.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를 같은 집합이라고 표현 안 하고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앞쪽 가서 63번 풀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쵸?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튼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B의 원소의 개수도 4개 이하가 되겠죠? 더 많아질 리가 없죠.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NB가 지금 4보다 작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거는 NB가 5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NA가 6도 아니고 4 이하도 아니니까 NA는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A는 5다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시작하는 게 거기 있는 가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NA가 5라고 해놓고서 B는 A인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여기가 A라고 해볼게요. 1, 2, 3, 4, 5가 A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B에서 갑자기 뭐 6 이런 원소가 생기지 않죠. 그쵸? 얘네들 중에 뭔가 하나가 6에 대응됐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6에 대응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6이 A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얘가 A면은 B도 1, 2, 3, 4,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B는 A인 경우만 본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이 여러분들 가능하셔야 돼요. 그쵸? 첫 번째 가시면은 NA가 5, NA가 5인 부분집합 부분집합 A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6개, 공역의 6개 원소 중에 5개만 골라주면 되죠. 그쵸? 그걸 치역이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를 선택하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중에 포함 안 시킬 하나를 골라주셔도 괜찮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수는 그냥 6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1번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하여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고 하자. 그럼 제가 예로 들어놓은 거, 이 상황이라고 하면요. A에 속하지 않는 바로 얘가 K가 되겠죠. 그쵸?
얘가 K인 거죠? K가 6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자, 그러면은 NA가 5이므로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이다 라고 했는데 요 얘기죠. FK라고 하면 K에서의 지금 함수값이잖아요. 그쵸? 6이 어디에 대응될까를 고르는 거죠. 그런데 6은 6에 대응될 수 없어요. 6이 6에 대응되면은 치역이 지금 1, 2, 3, 4, 5가 5만 있어야 되는데 6은 포함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애는 없어야 됩니다. 그럼 6은 1, 2, 3, 4, 5 5개 중에 하나에 대응이 돼야겠죠. 그래서 6이 대응될 수 있는 치역의 원소를 고르는 방법은 5가지가 될 거예요. 1, 2, 3, 4, 5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요게 나에 들어갈 게 되고요. 3번 보시면은 1에서 선택한 A. 저는 뭐 1, 2, 3, 4, 5라고 했죠. 그리고 2에서 선택한 FK에 대하여 FK는 A의 원소고 A랑 B랑 같으므로 A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집합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의 개수와 같으므로 그럼 이거 사실 이 문장 읽으면 나오죠. 지금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죠. 그런데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의 개수니까 5개 원소 있는 거를 1대1 대응시키는 방법은 5팩토리얼 가지다. 그쵸? 그러면은 다에 들어갈 수는 120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는 얘를 P라고 하고요. 얘를 Q라고 하고 얘를 R이라고 했죠.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131입니다. 1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란 대로 하니까. 되셨나요? 자, 여기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A는 A1, A2, A3, A4, A5 이렇게 줬는데 요게 제가 예로 든 거에서는 1, 2, 3, 4, 5가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1도요. 1, 2, 3, 4, 5 중에 하나의 대응이 되겠죠? 2도 이거 중에 하나의 대응이 되겠죠. 3도 이거 중에 하나의 대응이 되겠고 4랑 5도 대응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뭐 1이랑 2가 같은 값에 대응될 수는 같은 y값에 대응될 수는 없겠죠. 같은 y값에 대응되게 되면은 1이랑 2가 만약에 1에 대응됐다라고 하면은 3, 4, 5는 기껏 해봤자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되니까 원소 하나가 남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치역의 원소가 5개가 되려면은 요 다섯 정역에 있는 요 1, 2, 3, 4, 5 5개가 그대로 여기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쵸? 2개가 하나에 대응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대응시키는 방법이 5팩토리얼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대응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대응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5개의 원소를 가지겠죠. 어차피 6은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5 중에 하나에만 대응이 될 거니까 여기서 6이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쵸? 물론 여기도 봐줄 필요 없어요. 이거 어차피 F의 치역에 6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대응되는 거 상관할 필요가 없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1대1 대응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 문제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가 조금 소화가 되셨다 하시면은 63번 앞으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63번 63번이 아무리 봐도 더 어렵습니다. 64번은 푸는 방법이라도 줬지 63번은 그냥 맨땅에 헤딩해라 이거죠. 너가 알아서 직접 다 해봐라.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게 64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2019년 수능 나형이고 63번은 2019년 같은 연도네요. 네, 기출 문제가 아니네. 우연의 일치인가? 네. 여튼 둘 다 2019년 문제입니다. 비교적 최근 문제라는 거에 유의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런 게 나왔어요. 최근에 63번 경찰대 20번 이거 난이도 좀 있어요. 집합 x는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데 조건자를 읽어보니까 f.f 합성함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고민할 거 없이 그림 그리고 시작합시다. 그림 그리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야 문제를 풀죠.
괜히 오기 부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는 게 더 빨라요. 이런 상태가 있고요. F.F인데 또 여러분들 이거 해석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죠. F.Fx 이게 말하는 게 뭔지 일단 아셔야 돼요. 그쵸? x는 요 라지 x, 요 1, 2, 3, 4, 5의 원소가 되는데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f, f1, f, f2, f, f3, f, f4, f, f5 얘네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쵸? 이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뭐다? f.f라는 이 함수의 치역의 원소들이죠. 그쵸? 함수값이잖아요. f.f의 함수값들이니까 요 집합은 이 집합은 f.f 요 함수의 치역이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일단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합집합 4, 5 했을 때 x가 나온다. 이렇게 쓸까? x 대신에 그냥 정직하게 씁시다. 1, 2, 3, 4, 5라고.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치역이랑 저거 합집합시켜서 1, 2, 3, 4, 5가 다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 얘 있죠, 얘. 요게 가장 원소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 가장 최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1, 2, 3인 경우. f.f의 치역이 1, 2, 3인 경우에도 합집합해주면은 x의 집합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 4여도 괜찮죠? 그렇죠? 이 치역의 원소가 4개인 걸 보는 거예요. 1, 2, 3, 4여도 괜찮고요. 1, 2, 3, 5여도 괜찮죠? 그렇죠?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봤는데 5개인 것도 당연히 괜찮겠죠? 1, 2, 3, 4, 5. 그렇죠? 1, 2, 3, 4, 5도 4,5랑 합집합 해주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일단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은 f.f의 치역이요. 이거인 경우, 요거인 경우, 요거인 경우, 요거인 경우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쵸? 저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경우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기는 한데 F.F를 한 번 해보는 게 힘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F의 치역이 어떤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F의 치역을 알면은 여기서 대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면은 같은 구조로 이쪽에서도 또 대응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게 F.F죠. 그래서 F.F의 치역이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F의 치역을 기준으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쵸? 뭐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걸로 바로 케이스 나누셔도 괜찮아요. 본인 맘이죠. 케이스 첫 번째, F의 치역. F의 치역이 1, 2, 3인 경우를 볼게요. 그쵸? F의 치역이 1, 2, 3이다. 지금 제가 제일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미니멈으로. 만약에 F의 치역이 뭐 1이랑 2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은 절대로 F.F의 치역이 1, 2, 3이 될 수가 없죠. 그쵸? 없던 게 막 생겨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F.F의 치역이 1, 2, 3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F의 치역도 1, 2, 3이 돼야 되죠. 그쵸? 자,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는 이거를 계속 쓰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설명하려면은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그냥 다 쓰세요.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시간 드릴 만한 그 정도는 돼요. 네. F의 치역이 1, 2, 3이란 얘기는 지금 1, 2, 3, 4, 5가 1, 2, 3의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4랑 5에는 지금 여기 대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F.F의 치역이 가능한 거는 1, 2, 3밖에 안 되죠. 그쵸? 왜냐면 F의 치역이 1, 2, 3이기 때문에 F.F의 치역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아요. 그쵸? 끼케야 같아지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 끼케야 같아지는 경우가 바로 1, 2, 3 이렇게 같은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아까 64번 했던 거 생각하시면요. 일반적으로 F.F의 치역이 F의 치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쵸?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이면은 여기는 기껏 해봤자 원소가 3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4나 5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1, 2, 3이요. 여기 있는 1, 2, 3의 대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쵸? 1, 2, 3은 1, 2, 3의 대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은 2로 갈 수 있어요. 2는 1로 가고 이럴 수 있어요. 안쪽에서 순서가 바뀔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1, 2, 3은 1, 2, 3 얘네로만 대응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함수잖아요. 같은 함수면은 대응 구조가 같겠죠. 그쵸? 구조의 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이 1, 2, 3으로 대응이 됐으니까 여기서도 1, 2, 3이 1, 2, 3에 대응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1, 2, 3을 1, 2, 3에 대응시키는 거죠. 그 방법은 3팩토리얼 가지입니다. 1대1 대응의 개수죠. 그쵸? 여기서 여기로의 1대1 대응의 개수잖아요. 그러면은 3팩토리얼이 되겠죠? 1이 대응될 거 3개 중에 하나니까 3이고 그러면은 1이 대응됐으니까 그 나머지 2개 중에 2가 대응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3은 하나의 대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팩토리얼이 1대1 대응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1, 2, 3은 다 대응을 시켰어요. 얘네는 대응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응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응될지 모르지만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 4랑 5도 대응을 시켜줘야죠. 얘네도. 그쵸? X의 원소를 전부 대응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4랑 5는 절대로 여기로 대응이 되지 못하죠. 치역이 1, 2, 3이기 때문에 4는 1, 2, 3 중에 하나의 대응이 돼야 되고요. 5도 1, 2, 3 중에 하나의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어차피 1, 2, 3이 1, 2, 3의 대응이 됐으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4랑 5가 한쪽에 쏠리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치역은 1, 2, 3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6 곱하기 9 해서 총 54가지 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f의 치역이 1, 2, 3인 경우에는. 그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케이스 2. 이제 뭐 볼 거냐면은 f의 치역이요. 1, 2, 3, 4. 이 경우를 볼게요. f의 치역이 지금 1, 2, 3, 4가 되는 경우. 그쵸? 그러면 f.f의 치역도 1, 2, 3, 4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제 그림 좀 작게 그려야겠다. 점점 칠판에 공간이 줄어드네요. 1, 2, 3, 4, 5. 제가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써도 괜찮죠? 이 그림 쓸게요. 이 그림. f의 치역이 1, 2, 3, 4가 되는 경우. 케이스 2.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요 1, 2, 3, 4. 얘가 f의 치역인 거죠. 이거 졌다 하면 안 되겠다. 졌다 하면 안 되겠다. 아니다. 공간이 없는데? 잠시만. 그래. 죄송합니다. 이건 케이스 3로 갈게요. 이거 잠깐 무시해 주시고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x 1, 2, 3, 4, 5 그리고 여기를 좀 작게 하면 되지. x 1, 2, 3, 4, 5 여기도 x 1, 2, 3, 4, 5 여기가 f, 여기가 f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f의 치역이 1, 2, 3, 4란 얘기는 얘죠? 그쵸? 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f.f의 치역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F.F의 치역도 똑같이 1, 2, 3, 4가 될 수 있죠. 그쵸? 아까랑 똑같이. 그쵸?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하고 모르면은 이거 틀려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 F의 치역이 1, 2, 3, 4니까 F.F의 치역은 1, 2, 3, 4도 될 수 있지만 1, 2, 3도 될 수 있죠. 부분집합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또. 여기서 첫 번째가 이거고요. F.F의 치역이 1, 2, 3, 4인 경우고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가 F.F의 치역이 1, 2, 3, 4, 1, 2, 3인 경우예요. 당연히 1, 2, 3, 4, 5가 될 수는 없죠. 갑자기 없던 원소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얘 F의 치역이 1, 2, 3, 4고 F.F의 치역이 1, 2, 3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물론 이론상으로는 F.F의 치역이 1, 2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4랑 5 얘랑 합집합해서 집합 X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걔는 뺍시다.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첫 번째는 1, 2, 3, 4가 1, 2, 3, 4의 대응이 돼야 돼요. 얘네는 얘네의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조 복사. 앞에도 똑같겠죠? 여기 있던 1, 2, 3, 4 얘네들도요. 여기에 대응이 됐던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대응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1, 2, 3, 4가 지금 1, 2, 3, 4에 대응돼야 되니까 그 방법은 4팩토리얼이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뭘 신경을 써주냐? 아, 얘 아직 대응 안 됐잖아요.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5가 5에 대응될 수는 없어요. 5가 5에 대응되는 순간 F의 치역은 1, 2, 3, 4, 5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는 5 빼고 나머지 1, 2, 3, 4에 대응되면 돼요. 1에 대응되든 뭐 2에 대응되든 뭐 상관없죠. 그래서 5가 고를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네 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그러면은 24 곱하기 4니까 96가지가 나오겠죠. 아까 똑같은 거 기억 아시겠죠? 이거 똑같은 구조죠? 그쵸? 1대1 대응시킨 다음에 남는 거를 이 중에 하나에 그냥 대응을 시켜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거는 96가지가 될 거고요. 그 옆에 거 볼게요. 그 옆에. 이 녀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 2, 3, 4가 지금 얘네가 1, 2, 3에 대응이 된 거예요. 그쵸? 1, 2, 3, 4가 1, 2, 3에 대응이 됐다? 생각을 해보면은 X,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4개가 있죠. 1, 2, 3, 4, 4개가 있는데 이게 대응되고 보니까 3개에 대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 2, 3, 4 중에 2개는 하나에 대응된 거죠. 그쵸? 1, 2, 3, 4 중에 2개는 이 1에 대응됐건 2에 대응됐건 3에 대응됐건 하나에만 대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나머지 하나는 하나씩 대응이 됐겠죠. 자, 그거를 따져줍시다. 요 4개의 원소 중에요. 4개의 원소 중에 종이 친 걸 보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나 보네요. 이거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이 4개의 원소 중에 2개는 요 하나에만 대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4개 원소 중에 2개를 뽑죠. 그럼 나머지 원소 하나 남죠. 그래서 총 3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1, 2, 3에 대응시키면 되죠. 그게 3팩토리얼이죠.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3이랑 4가 동시에 같은 수에 대응되고 2는 또 따로 대응되고 1은 또 따로 대응된다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은 그 4개 중에 2개, 3, 4를 골라주는 게 바로 4C이고요. 그랬을 때 얘를 한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로 봐서 하나, 둘, 3개랑 1, 2, 3을 대응시키는 거니까 1대1 대응이죠. 3팩토리얼. 되셨나요? 그래서 4개를 3개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금 1, 2, 3, 4가 1, 2, 3에 대응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1, 2, 3, 4는 1, 2, 3의 대응이 된 거죠. 구조 복사. 같은 함수니까. 1, 2, 3, 4가 1, 2, 3에 대응됐으면은 여기도 똑같이 1, 2, 3, 4가 1, 2, 3에 대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남냐? 지금 여기 1, 2, 3, 4가 1, 2, 3에 대응이 되고 나면은 지금 4도 F의 치역이어야 하잖아요. 그럼 얘는 대응이 아직 안 돼 있죠. 그럼 5가 무조건 4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그쵸?
5가 무조건 4에 대응이 돼야만 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5도 당연히 4에 대응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 구조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럼 5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그냥 배열이 돼요. 4에 무조건 대응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96 더하기 6 해주시면은 132가 나오죠. 그래서 케이스 2에서 나오는 거는 132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지금 케이스 2에서 F의 치역이 1, 2, 3, 4였을 때잖아요. 그럼 케이스 3 가시면 이제 F의 치역이 1, 2, 3, 5. 1, 2, 3, 5일 때도 똑같겠죠. 지금 4랑 5에 뭔가 커다란 의미 부여할 필요 없죠. 그쵸? 1, 2, 3, 4나 1, 2, 3, 5나 똑같은 경우죠. 그쵸? 의심 가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케이스 2가 132가지 경우니까 케이스 3도 132가지 경우겠죠. 그쵸? 동일 구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경우만 보면 되네요. 어떤 경우? 우리가 안 본 거. 1, 2, 3, 4, 5. F의 치역이 1, 2, 3, 4, 5인 경우를 봅시다. 그거는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4, 케이스 4, 1, 2, 3, 4, 5 이렇게 되셨나요? F의 치역이 1, 2, 3, 4, 5다? 아, 치역이 1, 2, 3, 4, 5구나. 치역이 1, 2, 3, 4, 5란 얘기는요. 여기 있는 1, 2, 3, 4, 5가 그대로 여기에 다 대응이 된 거죠. 그쵸? 1대1 대응이란 얘기죠. 이거밖에 없죠. 1, 2, 3, 4, 5가 1, 2, 3, 4, 5에 다 대응이 돼야지 치역이 1, 2, 3, 4, 5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F.F의 치역은 F치역, 요거의 부분집합이긴 한데 어차피 여기서 지금 1대1 대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동일 구조의 반복이죠. 여기서도 1대1 대응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 경우에 찾을 건 뭐밖에 없다? 그냥 5팩토리얼이에요. 5개. 원소 5개일 때 1대1 대응의 개수 120개죠. 끝입니다. 제일 간단한 케이스죠? 그러면은 좀 많이 돌아왔는데 답을 내도록 할게요. 이걸 만족하는 F.F의 개수는요. 케이스 1에서 54개 나왔고요. 케이스 2에서 132개인데 케이스 3도 132개죠. 동일 구조의 반복, 곱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3가 120가지가 나왔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암산이 안 되네. 이거 264죠. 그러면은 318이죠. 그럼 요거는 438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438가지다. 계산 맞았겠지? 네, 맞았네요. 답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네. 어려워서 넣은 거예요. 이게 쉽게 느껴지시면은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네,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고 보통은 이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 케이스 2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우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출문제에선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쵸? 교훈. 어떤 교훈이다? F의 치역이 F.F의 치역은 F의 치역의 부분집합이다. 그거를 명시적으로 보여준 게 2019년 수능 64번 문제예요. 그쵸? 이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문제, F.F 문제를 만나신다면은 그건 이미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F.F의 치역이 1, 2, 3, 4인 경우 그리고 1, 2, 3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죠. 그냥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셨으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게 품고 있는 내용을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라는 거를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합성함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 이런 것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네. 이 문제 속에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흡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일부러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긴 시간 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1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 문제 3개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 테마, 12번째 테마는 여사건. 이건 좀 더 쉽고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12번 테마 미리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